네, 여기겠다. 아, 제가 그때 낄 때도 있었는데 안 낀 게 더 편하더라고. 호랑이 너 하고 온다. 나는 과외. 자, 그만. 과외에서 드시. 좀 조용히 먹어. 아니, 뭔 소리야. 자, 일단은 요거 숙제부터 우리가 좀 체크를 합시다. 아까 이야기했던 춘설, 첫사랑 요거 숙제고요. 춘설, 첫사랑 요거 숙제고요. 자, 그 다음 요거 남은 다 자는 밤에 그 다음에 장상사, 상사곡 요거 있죠. 요거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짜 설명 안 들으면 거의 못 푸는 정도야. 근데 설명 들으면 쉬워. 자, 그래서 요거 설명 듣기. 자, 남은 다 자는 밤에 그 다음에 장상사, 상사곡 요거 설명 듣고 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아까 읽었던 거 어디 갔냐? 요거 맹순사 있죠? 맹순사. 요것도 숙제. 자, 이렇게 하고 우리 독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독서는 페이지가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자, 오늘 지문이 길이가 좀 길거든요. 근데 난이도는 별로 안 어려워. 대신에 글의 구조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요 파트 넘어오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요. 요 파트는 정보가 나열되거나 병렬식으로 구성되는 구조거든. 자, 그래서 정보가 나열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대상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길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열되는 정보들을 간단하게 그냥 요약을 하거나 체크만 해놔도 찾기가 쉬워집니다. 문단들도. 자, 근데 요거는요, 정보가 끝도 없이 계속 나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가 지문이랑 나 지문으로 지문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 개 한 개 지문으로만 따지면 길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대신에 이런 식의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병렬식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는 각각의 지문에 뭐가 나올 거냐면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이 들어봤어? 율곡이 맞습니다. 율곡이 어디에 나와요? 5,000원. 오, 누가 대답했어? 저요. 오, 혹시 이게 도넛의 의미가 먹는다고 적었어. 뭐라고요? 아, 5,000원 썼다고? 자, 그래서 이 율곡이가 이제 5,000원에 그려진 인물이죠. 왜 5,000원에 그려졌을까요? 어떤 뭐한 사람인데? 이가 어떤 사람이길래 5,000원짜리에 그려졌을까요? 우리 100원짜리에 그려진 사람 누구야? 이순신. 그 다음에 10,000원짜리에 그려진 사람 누구야? 세종대왕. 그렇죠. 이는 뭐한 사람인데 5,000원짜리 들어가 있어요? 뭐 했던 사람일까요? 뭔가 이 하면은 누가 막 전쟁이 나와가지고 이기고 뭐 이런 거 아닐 거잖아. 맞지? 한글 창제라는 사람도 아닐 거고. 맞죠? 율곡이는요, 조선 역사에서 정말 높게 인정받는 유학자, 그러니까 이 유교를 공부한 학자, 철학자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뭐 소크라테스나 데카르트 같은 사람인 거야. 율곡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럼 율곡이가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중국에서 찾아올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살아생전에. 여러분들 1,000원짜리에 그려진 사람 누굽니까? 이황이죠. 이황. 태계 이황. 태계 이황은 죽고 나서 이제 인정받았던, 그러니까 거의 죽을 때쯤, 뭐 물론 살아있을 때도 조선 팔도에서는 유명했어요. 근데 막 외국에서까지 유명한 정도는 아니었거든. 근데 율곡이는요, 중국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이렇게 찾아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할 정도로 유학자로서 굉장히 뛰어난 성취를 이뤘던 학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관점이 있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관점이 있어. 잘 보세요. 병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연아, 뭘까? 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뭐가 있어서? 공통점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핵심적인 정보가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에서는요, 이 두 사람의 무엇을 찾는다? 공차. 버블티 말고요. 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글을 쭉 읽으면 얘가 병렬식인지 아닌지 알아 몰라? 모를 거 아니야. 왜? 가 지문에서 관중 나올 거고 나 지문에서 이 나올 건데 이 지문을 읽을 때까지는 이 글이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언제 생각해야 되는데 공통점 차이점을? 나연아 언제 생각해야 될까요? 얘를 읽고 나서 얘를 읽을 때 뭐 해야 되는 거야? 여기 나왔던 내용에 대한 공차를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글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의 흐름이 나아가야 돼요. 처음에 가 지문 쭉 읽고 나서 가 지문에 나왔던 개념이 있거든. 근데 나 지문을 쭉 읽었더니 여기에 나왔던 똑같은 어떤 개념이 여기에도 나오는 거야. 근데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달라. 그래서 뭘 찾아?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읽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관중은 춘추시대 배웠어요, 여러분들? 배웠잖아. 춘추시대 배웠어요,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춘추전국시대 혹시 안 배웠어요? 그래, 배웠잖아. 중국 역사. 여러분들 그 중국 역사는요 생각보다 비문학 지문에 자주 나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뭐 있었는데? 춘추전국 시대 이후에 뭐 있었는데? 그 다음 뭐였는데? 한번 읽어보자. 나 뭐 있었어요? 네, 이 질문을 이 수업 때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수업에도 하고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수업 때도 하는데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진나라는 이제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나라입니다. 맞죠? 자, 춘추전국 시대의 종식을 딱 알린 건 진나라의 통일이 맞아요. 근데 진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나라가 대륙이 두 개로 쪼개져 있었어. 어느 나라랑 어느 나라로 쪼개져 있었어? 춘추전국 시대가 뭐야? 중국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막 쪼개져 있었던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다가 얘네들이 두 개로 딱 나뉩니다. 뭐랑 뭐로 나눴어요? 하나는 남쪽, 하나는 북쪽이었는데 진나라 말고 또 다른 나라 뭐? 빨리 떠올려. 땡. 금은 더 전이야. 한은 진나라 이후입니다. 멍 때리고 있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어요. 진짜 멍 때리고 있군. 혹시 기억납니까? 진나라로 통일되기 전에 나라가 두 개로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래서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고 해서 남북조라고 얘기하는데 위진 남북조시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요? 이제 춘추전국 시대에서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두 개로 모였어. 뭐야? 위나라랑 진나라로 딱 모였어요. 그러다가 위나라가 멸망하고 진나라가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거죠. 맞죠? 그리고 진나라가 얼마 만에 망합니까? 100년도 안 돼서 망합니다. 아들이 말아먹잖아. 맞죠? 진시황제 아들이 말아먹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출범합니까? 한나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초나라랑 한나라랑 싸우잖아. 그러다가 이제 한나라가 또 통일을 하는 거지. 맞죠? 자, 봅시다. 지문이랑 상관없는 얘기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언니도 수업하는데 이제 아무도 대답 못 해가지고 내가 오라통통해서 얘기했습니다. 2년 뒤에 내가 다시 물어볼 거야. 알겠죠? 자, 봅시다. 관중은 춘추전국 시대였어요. 제나라 사람이었답니다. 제상이라고 하는 건 되게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높은 정치가야. 자, 관중은 춘추시대 제나라의 제상으로 군주는 임금이다. 그쵸? 군주인 황공을 도와 약소국이던 제나라를 부강한 국가로 성장시켰대요. 자, 그러니까 관중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다? 부강한 국가로 성장시킨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포인트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나라를 성장시켰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성장시켰는데? 관중이 생각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과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은 관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답니다. 자, 그는 자신이 살던 현실의 문제에 실리적으로 대처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현실의 문제에 실리적으로 대처한 사람이었대. 실리적인 게 뭔데? 자주 나오는 말인데 실리적이다.
실이 뭘까요? 실이 어떤 뜻일까? 주음아, 실이 어떤 뜻일까? 소유다 뭘까요? 나나 뭘까? 실리적이다. 실용적이다 할 때 실 맞아요. 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실이 무슨 뜻이냐고. 실용정신 그 뭐냐 우리 박지원 그 저기 양반전에 나오잖아. 실용적이다. 실제로 실질적인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실리적이라고 하는 건 리는요 이득을 뜻합니다. 이익. 그러니까 실리적인 건 뭐야?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스타일 이 말이야. 그게 실리적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관중은요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사람? 실리적으로 해결한 사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해결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렇게 대처하고 정치적인 분열을 어떻게 했어요? 막아낸 사람이래요. 현실의 문제에 실리적으로 대처하고 정치적인 분열을 막아서 나라의 부자가 되고 강해지는 것. 자, 부강과 그 다음에 백성의 평안을 이루고자 하였답니다. 관중은 백성이 국가 경제의 근본이라는 경제적 관점을 바탕으로 이 사람 뭐라고 생각했어? 백성이 국가 경제의 근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 관점을 바탕으로 무엇을 강조했어?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답니다. 자, 그러면 관중은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겠네. 맞죠?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거기에 플러스 백성이 뭐가 된다? 경제적인 근본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맞죠? 자, 그에 따르면 군주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천부적으로 지닌 사람이랍니다. 군주가 누군데? 임금이잖아. 임금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임금이니까,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군주가 마음대로 법을 만들면 백성들이 살기 좋아, 힘들어? 힘들어. 맞죠? 마음대로 법을 만들면 백성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으므로 군주는 이익을 추구하는 백성의 본성을 고려하여, 자, 잘 보세요. 백성들의 본성 뭔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 맞죠? 자, 백성들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게 백성의 본성이래요. 본성. 이 백성의 본성을 고려해서 삶이 윤택해질 수 있게끔, 더 잘 살 수 있게끔, 더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대요. 이런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할 테니까 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만 남을까요? 이기적인 사람들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이기적인 행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자, 이익을 추구하는 백성의 본성이 있는데 얘네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법이 필요하다고.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알겠죠? 자, 다음. 이때 관중이 강조한 백성의 윤택한 삶은 그 백성이 잘 사는 삶이 어떤 삶인데? 도덕적 교화와 같은, 교화는 뭐냐면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가 그거를 깨끗하게 씻어서 착한 마음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화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더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자, 그래서 도덕적으로 착해지는 것과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강한 나라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봐봐봐. 관중은 법의 중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어. 뭐 때문이야? 백성들이 윤택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야. 그러면 백성들을 윤택하게 살게 하는 건 또 무슨 뜻인데? 도덕적으로 착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부강한 그 속에서 사는 거, 그게 백성들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겠어? 이익을 추구하는 백성들의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어떻게 만든다? 강하게 만든다가 되는 거야. 그게 관중이 얘기한 법의 특성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자, 이거를 지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또한 관중은 군주가 자신에 대해서는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폐라고 얘기한답니다. 폐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군주가 자신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그걸 폐라고 한대요. 이를 바탕으로
군주도 법을 적용해서 예외가 되지 않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되게 귀한 사람이니까 나는 법의 적용을 안 받아 라고 하면서 지 맘대로 하는 거야.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군주도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법에 자기도 적용되게끔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 개념이 바로 뭐라고? 패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은 혼자서 실제로 읽을 때 이거를 그냥 보고는 아마 못 떠올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중이 생각했던 패 해가지고 패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 놓는 게 좋아요. 그럼 패에 대한 개념이 뭔데?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이해돼요? 자, 다음. 그에 따르면 군주는 권세를 지녀야, 이것도 모르는 개념이잖아. 맞죠? 권세를 지녀야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데 이때 패를 실천해야지 백성들이 뭐 해준대요? 인정해준답니다. 아까 패가 무슨 뜻이었어? 나만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그게 패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나만 귀하고 너네들은 천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나를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나도 법의 적용을 받고 왕이 그 다음 내가 그것을 실천해야지 백성들이 나를 뭐 해준다고? 인정해준다는 거야. 그래야지 권세를 지닐 수 있는데 권세를 지닐 수 있어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결론으로만 따지면 뭐야? 자신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야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어 로 연결되겠지. 이해돼요? 자, 다음. 결국 군주가 법을 존중하는 것은 백성이 군주를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야. 군주가 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 백성들이 군주를 뭐 한다고? 존경한다고. 그러면 뭐야? 권세를 누릴 수 있어.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나라를 뭐 할 수 있어? 다스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고. 자, 다음. 관중은 권세를 가진 군주는, 자, 아까 지금 권세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권세 가지는 방법은 뭐였어요? 내가 패를 실천하는 거였습니다. 맞죠? 자, 패를 실천해서 권세를 가진 군주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 즉 패업. 자, 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데? 일이야, 일. 우리가 업적이라고 하잖아. 업적. 업적할 때 업이 일업자거든. 산업할 때 업도 일업자고. 자, 그래서 패업 뭐야? 패를 이루는 일이겠지. 맞죠? 자, 패업을 위한 통치를 펼쳐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대요. 아까 법 중요하다고 했는데 법 지금 중요하다고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맞죠? 자, 다음. 이때 군주는 능력 있는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하되 신하들이 군주의 권세를 넘보거나 자, 법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하며 라고 되어 있죠. 자, 끊어봅시다. 자, 일단은 뭐 해야 되는데?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군주는. 자, 그 다음. 신하들이 넘보거나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군주 입장에서 신하들을 공정하게 등용해야 돼. 근데 이렇게 등용했던 이 신하들이 뭘 하면 안 돼? 나한테 대들면 안 돼. 나의 권세를 인정해줘야 돼. 맞죠? 자,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왕이 왕으로서 권세를 누릴 때 이거를 다른 신하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야. 왕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중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어? 백성을 경제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잖아. 관중이. 이게 지금 다 관중의 의견입니다. 알겠죠? 임금은 이래야 된다. 신하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관중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중의 입장에서 백성들은 경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관중의 사상은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법을 통한 통치를 도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자, 그러려면 군주가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패를 이루어야 된다. 패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 군주가 자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거. 그거를 패라고 하는데 패를 이루면 무엇을 얻을 수 있어? 권세를 얻을 수 있어. 권세를 바탕으로 나라를 뭐 할 수 있어? 다스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패를 열심히 실천하면 패업을 이룰 수 있는데
폐업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신하들을 어떻게 해야 돼? 공정하게 등용해야 돼. 그리고 그 등용된 신하들이 날 넘보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신하한테 위임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부강해진다 라고 생각한 게 관중의 관점인 거야. 알겠죠? 자, 다음 율곡의 관점 볼게요. 이제 율곡으로 나왔습니다. 쭉 읽다 보면 나중에 비슷한 개념이 나올 거거든. 그때부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거 지금 가에 나왔던 내용이랑 나에 나왔던 내용을 서로 비교 대조하고 있구나 를 느끼고 공통점 차이점을 찾는 겁니다. 알겠죠? 자, 율곡 볼게요. 율곡은 유학적 사상을 기반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군주상을 제시했대요. 자, 그는 성학지교에서 개인의 수양을 통해서 자, 군주, 임금은 이렇게 해야 된대요. 자, 개인의 수양을 통해서 아는 걸 늘려야 된대요. 알을 늘리고 인격을 완성해야 된답니다. 그게 바로 뭔데? 임금의 자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율곡은 군주가 인격을 완성하고 아는 것을 실천하면 아,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는 걸 실천하면이라고 얘기하고 있네. 자, 아는 건 어떻게 알게 된 건데? 개인의 수양을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 알을 늘리고라고 했으니까. 맞죠? 개인의 수양을 통해서 아는 것을 실천하면 백성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도덕적 교화가 가능해진다고. 자, 여기에서 체크가 돼야 돼. 뭐가 체크가 돼야 될까요? 아까 도덕적 교화라는 말 앞지문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까지 떠올려 봅시다. 관중은 도덕적 교화 중요하게 생각했어, 안 중요하게 생각했어? 종아, 중요하게 생각했어, 안 중요하게 생각했어? 안 중요하게 생각했어? 찍었지? 맞아요.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읽다가 헷갈리면 앞지문으로 넘어가면 돼. 알겠죠?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중이 강조한 백성의 윤택한 삶은 도덕적 교화와 같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알겠죠? 자, 관중은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이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임금이 자기가 스스로 수양해가지고 아는 것을 늘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몸으로 실천해. 그렇게 실천하면 백성들이 원래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막 욕심이나 이런 것도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못돼지잖아. 이기적으로 변하잖아. 그럴 때 임금이 자기가 수양해가지고 아는 것을 실천하면 백성들의 선한 본성을 이끌어낼 수 있어서 도덕적으로 착해지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는 게 바로 누구의 사상이라는 거야? 이의 사상이라는 거야. 지금 차이점 하나 찾았다, 그쵸? 맞죠? 자, 다음 율곡은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도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군주가 신하를 통해서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관중은 뭐라고 얘기했어? 임금이 신하에게 권세를 위임하면 안 된다고 했어. 맞죠? 신하가 임금 넘보면 안 되고 임금이 스스로 패를 실천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갖추게 해줘야 된다고.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적혀있어 지금? 임금이 신하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군주가 포악한 정치를 펼쳐서 신하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거나 민심을 잃으면 뭐가 된다고? 교체될 수도 있다고. 자, 그러니까 포악하거나 민심을 잃으면 뭐가 된다고? 교체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임금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민심을 잃어서 임금이 교체되려면 누가 모여서 임금을 교체하려고 했을까? 누굴까? 소연아, 누가 모였을까? 임금을 교체하려면 그냥 그때 사는 시대를 떠올려봐. 임금이 민심을 잃었어. 누가 모여서 왕을 교체하려고 할까요? 백성? 백성들. 또 나 누굴까? 신하들이죠. 여기 지문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신하들입니다.
뭐 백성들도 교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선 역사에서 그런 역사는 없거든. 신이 임금을 신하가 임금을 교체한 경우는 있었나?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조선시대 때는 신하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서로 당을 만들었죠. 혹시 압니까? 남인, 서인, 그러면 동인, 뭐 북인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당을 만들었거든. 당을 통한 정치를 분당 정치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분당의 힘이 너무 세지면 왕보다 힘이 세져가지고 왕을 그냥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마음대로 갈아치우고 막 이랬단 말이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율곡이인은요, 민심을 잃으면 교체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랑 똑같을까요? 그러면 신하들이 임금의 권세에 넘볼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신하들이 모여서 임금을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해돼요? 근데 대신에 어떨 때? 군주가 포악한 정치를 펼칠 때, 민심을 잃을 때. 그래서 민심을 잃어서 신하들이 왕을 교체한 사건, 뭐 신하가 아니라 사실은 신하 플러스 왕조까지 함께 포함해가지고 그 왕조를 교체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렇게 포악한 정치를, 그때 당시죠, 조선시대 기준으로 포악한 정치를 펼쳐서 쫓겨난 왕들에게는 조나 종이라는 이름을 안 붙였습니다. 어떤 이름을 붙였어요? 군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누구 있었어? 연산군. 또 미칠 광자를 써서 광해군이 있었죠. 연산군이랑 광해군은 영조, 정조 이런 것처럼 조나 종이라는 이름이 안 붙잖아. 왜 그런데? 그 너무 포악한 정치를 펼쳐서 왕이라고 인정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연산군, 광해군 이렇게 군자가 붙는 거야. 이해돼요? 민심을 잃으면 교체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누구다? 율곡의 관점이었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가지문이랑 비교하면 차이점은 뭔데? 신하들이 왕의 권위를 넘볼 수가 있네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 맞죠? 그 다음, 율곡은 군주의 통치에 따라서 태평한 시대인 치세와, 태평하다가 뭔데? 천하태평이다, 태평성대다. 태평이 뭘까요? 큰 평화라는 뜻입니다. 한자 그대로 하면, 알겠죠? 직역하면. 그러니까 뭐야? 평화로운 시대지. 맞죠? 평화로운 시대인 치세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 혼란스러운 시대를 뭐라고 불러? 난세라고 부른답니다. 난세에 영웅난다 라는 말이 있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난세, 난은 어려울 난자입니다. 알겠죠? 난이도 할 때 난자. 자, 그래서 난세, 어려운 시대가 구분된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군주의 유형과 통치 방법을 나누어서 설명했대요. 자, 나누어 설명했네. 그럼 뭐가 나오겠어? 구분이 나오겠네. 이해돼요? 하나하나 구분해 줄 거야. 구분 기억나죠? 자, 치세를 만드는 군주. 치세 뭐야? 태평한 시대. 태평한 시대를 만드는 군주는 재능과 지식이 출중하답니다. 재능과 지식이 출중해서 신하를 능력에 맞게 발탁하여 이를 분배할 줄 안답니다. 자, 그 다음, 재능과 지식은 부족하지만, 미안, 여기까지. 치세를 만드는 군주의 특징입니다. 이거 아까 좀 비슷한 역할이 있었는데, 아까 관중이 얘기했던 것 중에 신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공정하게 등용해야 된다는 얘기 있었잖아. 기억나요? 자, 그거는 지금 뭐랑 비슷해? 얘랑 좀 비슷하네. 맞죠? 공통점 차이점. 자, 다음, 재능과 지식은 부족하지만 현명한 신하를 분별하여 그에게 나라의 일을 맡길 줄 안돼요. 이들의 통치 방법은 왕도와 패도로 나뉜답니다. 자, 그러니까 군주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재능과 지식이 출중해. 그러니까 자기가 뛰어나. 자기가 뛰어나면서 동시에 뭐도 해. 신하를 능력에 맞게 발탁해서 일을 분배할 줄 아는 임금이 있다고. 그런 임금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임금으로는 뭐가 있는 거야? 재능과 지식은 좀 부족해. 좀 덜 똑똑해. 그런데 현명한 신하를 분별하고 그에게 나라의 일을 맡길 줄 아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자, 지금 군주의 유형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눴는데 전자는 이렇게 끝났어. 후자는요, 한 번 더 설명합니다. 후자는요, 통치 방법은 왕도와 패도로 나뉘게 된대요. 자, 그럼 왕도와 패도로 나뉘는 게 지금 뭐야? 이 사람을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능력은, 재능과 지식은 부족한데 현명한 신하를 분별해서 그에게 나라의 일을 맡길 줄 아는 사람 중에 왕도와 패도가 있다고.
알겠죠? 근데 우리 여기 패라는 글자 봤잖아. 맞죠?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패랑 이 패랑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왕도는요, 군주의 인격 완성을 통해서 백성의 교화까지 이루어내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왕도라고 하는 건 군주가 인격 완성을 해요. 이거 아까 율곡이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그 임금이 자기를 수양해가지고 백성들의 무엇을 끌어내야 된다고? 선한 본성을 끌어내야 된다고. 앞에 있었어요. 자, 인격 완성을 통해서 백성들의 도덕적 교화. 도덕적 교화가 뭔데? 도덕적으로 착해지게 만드는 거. 뭐야? 선한 본성인 도덕적인 마음을 이끌어내는 거. 그걸 무엇을 통해서? 인격 완성을 통해서. 아, 그게 왕도구나. 앞에 나왔던 내용이. 이해되죠? 자, 패도는요, 그러면 군주의 인격이 완성이 덜 됐어. 아직 어른이 좀 덜 됐어. 자, 그래서 백성의 도덕적 교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내는 것을 뭐라고 하는데? 패도라고 한다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앞서 나왔던 패의 개념과 여기에 나왔던 패의 개념의 공통점에 대해서 찾아볼까? 소영아, 공통점 뭐예요? 첫 번째 나왔던 가 지문과 이번 지문에 그 백성의 자, 앞서 나왔던 첫 번째 가 지문과 두 번째 나왔던 나 지문에서 패라고 하는 것의 개념에 공통점이 있어. 조금 볼까요? 공통점 뭘까? 민경아 볼까요? 아까 가 지문에서 나왔던 패와 두 번째 나 지문에서 나왔던 패에 공통점이 있어. 나연아 볼까요? 그쵸, 경제적 안정이죠. 자, 가 지문에서 관중은 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경제의 근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끔 도와주려고 했잖아. 그걸 패라고 한다며. 맞죠? 자, 근데 여기 지금 패도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내는 거. 근데 차이점은 뭐야? 여기에 패도는요, 군주의 인격이 완성이 덜 되는 상태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서 패를 이루는 건 임금이 인격적으로도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는 게 패였단 말이야. 여기에 나오는 패는 뭔데? 인격은 완성이 덜 됐어, 왕이. 근데 백성을 경제를 안정적으로 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그게 여기서의 패인 거야. 공통점 차이점. 알겠죠? 자, 다음 난세를 만드는 군주는 자신의 총명만을 믿고 신하를 불신하거나 간신의 말을 믿고 의지하여 눈과 귀가 가려진 군주이랍니다. 자, 지금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치세를 만드는 임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세가 뭐였어요? 태평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대를 만드는 임금을 치세를 만드는 임금이라고 했죠. 근데 치세 반대말로 뭐가 있다고 했어? 난세도 있다고 했잖아. 난세. 어려운 시대를 만드는, 난세를 만드는 임금은요, 자신의 총명만,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만 믿고 신하를 안 믿는 거야. 간신배죠. 간신배. 이기적인 신하, 그러한 사람의 말을 믿고 의지해서 눈과 귀가 가려진 임금을 뭐라고 한다고? 난세를 만드는 임금이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뭐가 나올 거냐면요, 난세를 만드는 임금의 종류가 또 나올 겁니다. 계속 나열돼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이들은 백성을 괴롭히고 충성스런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폭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답니다. 폭군. 자, 다음 간사한 자, 얍삽한 사람이죠. 간사한 자를 분별하지 못하고 총명함이 없으며 무능력한 임금을 뭐라고 한다고? 혼군이라고 한다고. 혼란을 일으키는 임금이다 라고 해서 혼군. 그 다음 나약하여 자신의 뜻을 세우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임금을 뭐라고 한다고?
용군이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이 세 명의 임금은 좋은 임금이야, 나쁜 임금이야? 좋은 임금이야, 나쁜 임금이야? 나쁜 임금이죠. 맞죠? 그래서 폭군, 혼군, 용군, 나쁜 임금, 난세를 만드는. 자, 이들의 통치 방법은 포악한 정치를 의미하는 무도임으로, 같은 말, 포악한 정치를 의미하는 무도임으로 율곡의 관점에서는 무도를 행하는 군주는 뭐가 돼야 돼? 교체되어야 되는 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뭐가 되는 거야? 숙청당하는 그 자리를 이제 밀어내야 되는 그런 왕으로 보는 거지. 맞죠? 자, 율곡은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는 왕도 정치를 위해서는, 백성이 도덕적으로 착해지게 하는 왕도 정치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삶이 뭐라고 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편안한 것이 전제되어야 된대. 공통점 나왔네. 아까 율곡이랑 관중의 차이점은 뭐였어요? 관중은 백성의 도덕적 교화에 관심이 없었어. 맞죠? 율곡이는 뭐라고 했어요? 백성의 도덕적 그 선한 본성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공통점이 있네. 바로 뭐예요?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뭐 해야 된다? 편안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야? 앞서 나왔던 관중과 율곡의 공통점이죠. 맞죠? 자, 경제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대요. 이는 군주의 존재 근거가 백성이라고 보는 민본관에 의한 것으로 조세 부담을 줄이는 등 백성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함을 역설한 것입니다. 이처럼 율곡의 사상은 왕도 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백성의 현실적 삶에 주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자, 백성의 현실적 삶에 주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실리적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리적 관점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글은요, 정부가 지금 병렬적으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너무 낯선 단어가 많이 나와.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매번 뭐 해야 될까요? 찾으러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적어도 내가 머릿속에 이 글의 구조에서 뭐가 공통점 차이점인지, 어느 부분에 어떤 정보가 나열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머릿속에 넣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문제 하나하나 선지들을 읽을 때 내가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읽어서 체크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류의 글을 읽을 때는 그런 연습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런 이제 이 병렬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공통점 차이점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58분 10번 문제를 좀 같이 보고 싶었는데 안 되겠네요. 자, 요거 숙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주중에 다시 보면 여러분들 생각 안 날 텐데 쌤이 얘기한 방식대로 다시 읽어보려고 노력해봐봐.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 자, 지금 요거 국가의 통치 방법에 대한 관중의 견해, 그 다음에 율곡의 견해. 요거 오늘 숙제. 아이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요 사회 파트에서 봅시다. 자, 여기 법률 행위 요거 있죠. 여기서부터 손해보험의 개념과 특성 요 세 개 있죠. 요거 1월 24일 숙제입니다. 요거 세 개까지. 멘토 시간에 하고요. 멘토 시간에 다 못하면 집에서도 좀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요거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요 위에 첫 번째 거 있죠. 얘가 좀 까다롭거든요. 한자어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읽다가 이게 안 되면 멘토쌤한테 이거 설명해달라고 좀 부탁하세요. 알겠지? 아마 내 밑에 건 좀 쉬울 거야. 손해보험. 보험은 여러분들 그래도 좀 들어봤잖아. 맞죠? 그래서 아마 요 위에 게 조금 두 개가 까다로울 거고 밑에는 쉬울 겁니다. 그렇죠? 잘 하고 있죠, 여러분들? 아주 차근차근히 좀 키워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언젠가 대안으로 밥이 필요 없습니다.
고생했어. 그나마 그 상위 대표 한 대는 안 물어보고 있어.